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재명을 노리는 검찰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곽상도 아들 곽병채 퇴직금 50억. 이건 뇌물로 보는 게 누가 봐도 타당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이런 사건의 일반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돈의 흐름을 쫓고 있질 않아요. 이 화천대유의 정영학이라는 회계사, 이 양반이 뿌린 녹취록부터 들여다보더니 김만배의 진술, 남욱의 진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들의 입만 쫓아다니는 게 지금의 검찰입니다. 이들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들은 모두 이해관계자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진술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데 검찰은 얘네들의 말만 듣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되잖아요. 이런 사건은 계좌 추적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검찰은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 나선 검찰, 이재명까지 올라가나 아주 타이틀 예쁘게 뽑았네요. 자, 언론과 검찰, 국민의힘,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명 직전 성남시 자문변호사 활동을 했다라는 뉴스가 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재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뭉개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그런 보도죠. 자,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응을 하죠. 봐주기 수사 김호수 대장동 수사서 배제해야. 유승민이 입을 먼저 털기 시작합니다. 원희룡도 입을 텁니다. 검찰총장직 사퇴하라.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또 들고 나옵니다. 김호수 총장을 범죄 속을 변호사 출신이다. 이런 건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주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다면 김호수와 이재명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맨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 김호수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했었다. 그런데 김호수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한 때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했을 때가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재명과 김호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 언론, 국민의힘, 이 적폐 삼위일체, 얘네들의 몸부림이 매섭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2016년 7월에 성남시 직원들에게 공직자 청렴 교육을 한 것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 어떻게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원래 조회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청렴 교육에서 이재명 시장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비리는 숨길 수 없다. 연금 다 날아간다. 업자들의 로비를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선 부서에서 또는 어떤 형태로든 접촉해서 내가 시장 뭔데, 내가 시장 누나인데, 시장 형인데, 시장 매형인데, 시장 측근인데, 시장 동문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 내가 신고하라고 했다. 친인척, 측근 등등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 들어주는 것 또는 접촉하고도 저한테 보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접촉하지도 말고 굳이 접촉하면 비서실로 신고하도록 해달라. 이건 제가 꼭 지킬 것이다. 시범 삼아서라도 지키겠다. 또 시에 인허가든 예산 집행이든 관련된 업자들 로비, 밥 사주고 골프 치고 용돈 주고 상품도 주고 설날 선물 주고 이거 신고 안 하면 처리 사무의 결과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고 하나 났다. 업자들이 로비를 하면 그걸 신고를 했으면 더 안 커진다. 이 관청 근처에서 관청의 힘을 빌려갖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업자들의 로비 행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다. 평소에는 간도 내어줄 것 같다. 형님, 아우님 막 입안에 착착 감긴다. 처음부터 크게 안 논다. 처음에는 차나 한잔 하자. 두 번째는 밥이나 한 끼. 세 번째는 술이나 한 잔. 네 번째는 상품권이다. 이걸 자기 장부에다 다 써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관련 업자들이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면 그 일은 사실 중단해야 된다. 그걸 숨기고 쉬쉬하고 있으니 결국은 사건이 터진다. 돈이 막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로비업자를 잡는 검찰, 경찰의 수사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관청 근처에서 노는 사업체를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뒤진다. 관청과 관계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 리스트를 놓고 이번에는 어디를 털어볼까? 그 다음 툭 하나 걸어서 거기다 대고 그 회사의 회계를 조사한다. 회계를 조사하면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명목만 법인이지 사실상 개인 회사여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한다. 한 번 빼면 횡령이다. 갚으면 그냥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되는 것뿐이다. 도둑질해서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과 똑같다. 이게 수없이 모이면 금액이 몇십억이 된다. 웬만한 회사는 한 5년, 7년치 뒤지면 다 나온다. 그럼 구속사항이다. 그럼 그때부터 딜이 시작된다. 기업 부패 잡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공무원을 잡는 게 인사국가의 제일 평가 점수가 높다. 그것도 고위직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그렇다. 그래서 거래를 한다. 누구 하나 불러주고 그거 줄여주고 누구 하나 불러주고 그거 줄여주고 이게 수십 년 수사 관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업자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거래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는다. 이건 얼마 걸렸을 때 이 사람을 보내고 이거 할 때 이 사람을 보내고 막이다. 다 써놓고 증거까지 갖추고 있다. 여러분들을 믿기 삼아 거래 물품 만들어 놓고 정말로 그렇다. 업자를 압수수색했더니 장부에 다 적어놨다고 한다. 1은 괜찮고 100은 나쁘다가 아니라 1이든 100이든 그 존재 자체가 아니다. 0.1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 로비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그 관련 업체들은 성남시에서 사업을 못하게 할 것. 201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당부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화천대유의 주인일 수가 있습니까? 돈 받은 사람은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이재명과 연관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흔적은 아예 없습니다. 녹취록도 없습니다. 김만배도 이재명은 화천대유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잡아내기 위해선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최순실만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최순실이 나온다는 건 SK 채태원도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이재명은 적폐 세력들과 언제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판교의 개발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의 이득을 취하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진작에 정치 생명 끝났습니다. MB 박근혜 시절 이재명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경기도지사는 남경필이었어요. 시의회는 새누리당 장악이었습니다. 이재명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5,500억을 환수를 했습니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은 끝나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성남의 대장동은요, 부산의 LCT와 비교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과 LCT 비교해 드릴게요. 성남 대장동 개발 대 부산 LCT 개발입니다. 공익환수 성남 대장동 5,503억, LCT 빵원, 세금 지원. 성남 대장동은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고 부산 LCT는 세금으로 1,000억이 지원됐습니다. 결과는 성남 대장동 시민이익 확보 5,503억대, 시민 손실 발생 마이너스 1,000억입니다. 대장동을 파야 됩니까? LCT를 파야 됩니까? LCT 제대로 조사하면 국민의힘 박살납니다. 내곡동에 안 갔다던 오세훈, 검찰에서는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딸이 홍익대 입시를 치르지도 않았다고 거짓말했던 박형준,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허위사실 공표를 한 죄,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언론과 국민의힘도 옆에서 거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만 해요. 지킬 수 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